최근에 네이버가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왔죠. 에어서치가 나오면서 수많은 쇼핑몰 판매자들을 혼란 속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는데요. 다행히 상위 노출을 시킨 적이 많이 있어서 이걸 토대로 오늘 에어서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게 바뀌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가 또 검색 로직 개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매년 뭔가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이아 플러스, 뭐 C랭크, 뷰탭 이런 거 나온 지가 또 얼마 안 됐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은,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스마트 블록이에요. 원래 네이버에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뷰탭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뷰탭에는 뭐가 있었냐면 블로그랑 카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뷰탭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스마트 블록이에요. 그래서 뷰탭 대신에 스마트 블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좀 난장판이죠. 지금 상위 노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거의 모든 대행사들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원래 상위 노출 같은 거를 할 때 뭐 돈만 주면 올라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인플루언서 협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다 세분화가 돼서 대행사마다 각각의 노하우들을 지금 갖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얼마나 난장판인지 제가 예를 하나 보자면은 가정용 빔 프로젝터 스크린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원래대로 떠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섹션에 쇼핑이 나오고, 두 번째 섹션에 뷰가 나오고, 또 세 번째 섹션에 지식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상적인 어떤 검색 결과라고 하면은, 지금 가정용 빔 프로젝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게 바뀌었어요. 나오는 게. 여기 대표적으로 뷰탭이 지금 사라지고, 아까 쇼핑 탭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가정용 빔 프로젝터 관련 인기 주제 둘러보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인기 주제들을 오른쪽에 제가 나열을 한 건데, 뭐 가정용 빔 프로젝터 관련 정보, 구매 가이드, 빔 프로젝터 화질 비교 관련 정보, 이런 걸로 콘텐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제 블록이라고 하고, 이게 스마트하다 해서 스마트 블록입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뷰탭으로 상위 노출을 잡던 글이 스마트 블록엔 더 이상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순위가 1등에서 5등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1페이지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지금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데, 사실 뒷부분에서 제가 다루겠지만 스마트 블록에서 1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마다 이제 상위에 노출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실제로 네이버 쇼핑 탭에서는 로그인한 아이디마다 성별이랑 관심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미 순위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지금 스마트 블록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맡기더라도 내 아이디에는 막상 상위에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관심사 기반으로 많이 여러 가지를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키워드 뿐만 아니라 관심사를 고려해서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네이버 때문에 이제 죽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저희 수강생 분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 해요. 저희도 힘들죠. 근데 사실 제가 옛날부터 블로그를 했었는데, 그때는 뷰탭이나 C랭크도 없을 때였거든요. 2015년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C랭크 한번 나왔을 때 우수수수 다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뷰탭이 나오면서 또 우수수수 이제 떨어졌어요. 되게 많이 힘들어했고, 또 다이아 플러스가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에어서치랑 스마트 블록까지 나왔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네이버가 매년 계속 하는 연례 행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놀라울 것도 없고, 가장 빠르게 적용해서 내가 더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면서도 참 지금 뷰탭이나 C랭크, 다이아 플러스 이런 것들이 나온 이 변천사들을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다 이제 죽는 소리를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막상 저희도 작년 10월에 변하고 나서 계속 스마트 블록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빔 프로젝터라는 월 검색량이 한 12만 정도 되는 대형 키워드에서도 상위 노출을 당당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가중치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블로그를 쓰던 그런 로직들하고 다르게 지금은 스마트 블록에서는 스마트 블록의 어떤 로직에 맞춰서 글을 쓰면은 상위에 잘 노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블로그에는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이디 점수가 높으면은 어떤 키워드를 써도 상위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아이디의 점수보다는 내가 스마트 블로그를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거에 맞춰서 정말 콘텐츠 그 자체가 얼마나 충실한지, 이거에 따라서 상위 노출 순위를 변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블로그들이 뒤로 밀리고 있고,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글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상위에 노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처법을 알기 전에 네이버의 방향을 한번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021년 10월 28일 날에 온라인 미드업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사실 에어서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책임 리더분이신데 이분이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네이버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는 정답이에요. 크로플의 칼로리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크로플 칼로리 이렇게 검색하면 얼마나 이걸 빠르게 알려주느냐가 네이버의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책임 리더라는 분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검색을 안 하더라, 그냥 고양이 뭐 이렇게 검색을 한답니다. 즉 사람들은 지금 고양이에 관련된 어떤 관심사들 그리고 트렌드들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지 고양이 뭐뭐 하는 법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답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시로 든 게 고양이를 처음에 데려와서 이제 키워야 될 때 무엇을 검색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고양이 키우는 법도 나오고 사료들 추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오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유튜브스럽게 바꾼다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정답보다 관심사를 알려주는 게 앞으로 대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탐색형 질의라고 한다는데 뭐 이거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예시로 이제 나온 것들이 고양이 검색하면 고양이 종류, 입양, 간식, 연남동 검색하면 카페 추천, 데이트, 캠핑 검색하면 장비, 감성 캠핑, 뭐 차박용품 이런 것들을 스마트 블로그로 묶어서 보여줄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이게 좀 대형 키워드 뿐만 아니라 약간 중형 키워드까지도 많이 내려왔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취미, 인테리어, 레시피, 원예 아니면 뭐 대형 키워드 이런 키워드들만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완전히 쇼핑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로컬, 맛집이나 관광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형 정도 되는 키워드에서도 지금 스마트 블로그로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로직을 좀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에어프라이어라는 월 검색량이 40만 정도 되는 키워드를 상위에 노출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만약에 봤다면은 에어프라이어 삼겹살에 대해서 글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삼겹살이 에어프라이어로 구웠을 때 뭐 몇 도에서 얼마나 튀기면 되고 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네이버가 상위에 노출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네이버가 이미 정답을 이야기하긴 했어요. 이 공식 블로그에 보면은 좀 뻔한 말 같기는 한데 저희도 대행사를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자,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한번 찝어볼게요. 공기청정기를 검색한 이용자라면 이걸 구매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거나 실제 사용 방법을 찾으려는 의도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구매하기 전 필요한 것들, 구매하고 나서 실제 사용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콘텐츠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 정보를 찾는 이용자한테는 구매 가이드, 구매 후기, 평수별 선택, 소형, 원룸 공기청정기 이런 항목들을 위에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사용 방법을 찾는 이용자한테는 사용법, 청소 방법, 냄새 제거 방법, 그러니까 땡땡 하는 방법 이런 시리즈들의 스마트 블록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단순히 공기청정기가 포함된 글보다는 후기, 팁, 사용법 등등 각각의 블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충실한 문서들을 모아서 블로그로 제공하고 노출 기회가 확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예시에서 말한 것처럼 사용하기 전에 사람들이 찾는 항목들이 있고 또 사용 중일 때 항목을 찾는 게 있고 또 친환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에도 이걸 궁금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의 실제 구매하는 여정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글을 어떻게 더 자세하게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제일 먼저 유튜브를 보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네이버가 이렇게 관심사 기반으로 변형을 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한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 형태처럼 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위기는 항상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로직이 변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선점 효과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셔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콘텐츠를 작성을 하고 실제로 그 콘텐츠가 정보가 얼마나 충실한지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상위에 노출을 시키는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중대형 키워드를 지금 많이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월 검색량이 10만이 넘는 키워드에서 저희가 만든 지 얼마 안 된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고 또 그 글이 인정을 받아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내용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셔서 꼭 상위 노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